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치권 여야 모두 언제까지 못하기 경쟁할 건지 이것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입이었습니다. 전현직 대변인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예, 지난 이제 방송 때는 일반인이었는데 네.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으니까요. 네, 네. 잘 오셨어요. 자, 오랜만에 오셨어요. 자, 윤석열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허은하. 윤석열 정부를 평가합니까? 네. 여기 좀 이따 허은하의 1년은 어떻는지 내가 물어볼 거예요. 네. 뭐 아슬아슬한 1년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원래 기대치가 좀 높았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통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네. 안고 또 안고 플러스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왠지 뭔가 플러스 정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래서 청년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인재풀이 기대만큼 좀 크지 못했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정책적인 어떤 전환하려고 했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 그 방향성에 맞춰서 제대로 일하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규. 저는 법률 국가가 됐다라는 느낌입니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네. 모든 사안을 형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 네. 또 형사법을 잘 아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검찰 출신들이 여러 곳에 가 있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계속 외치는데 자유시장 경제도 실제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시장에 막 개입하시고 민간회사 그 경영하고 인사에도 개입하시면서 야, 이거는 정말 관치금융이 아니냐. 과거로 돌아가는 하여튼 레트로 정권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는 수사하듯 했다. 정치는 검사처럼 하고 수사는 정치인처럼, 수사는 정치인처럼 했다. 수사는 정치하듯 했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런데요, 자, 허은하의 1년은 어땠습니까? 저는 세금 받는 거 잊지 않는 네. 그러한 1년 보냈고 네. 여당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가 시장 보궐선거 이겼죠. 네. 대선 이겼죠. 지선 이겼죠. 승리를 계속 해왔던 또 지도부였어가지고 와, 행복한 앞으로의 2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친윤과 비윤인가 아닌가 이 싸움만 좀 해서 네. 국민들한테도 죄송하고 저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 내가 선서했던 거 잊지 말자라는 생각하면서 국민들 주신 세금 아깝지 않게 저는 정책에 좀 집중했고요. 네. 앞으로도 정책에 좀 집중하고 처음에 제가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함께 일하는 국회법에 맞춰 일 열심히 해서 좀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와서는 사실 우리 당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했죠. 그리고 잘했어요. 그 다음 목표가 국회 이미지를 높여서 네. 국회의원들 욕 좀 덜 먹자였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나 야나 지금 서로 못하기 경쟁하면서 네. 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그런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윤들은 또 비윤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한규의 1년은 어땠어요? 네. 생각보다 국회가 네. 바쁘더라고요. 바쁘죠. 예. 그러니까 살면서 이렇게 몸이 힘들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름 열심히 지내고 있고요. 그래요. 변호사일 때 그 또 일만이 시키는 그걸로 오셨죠. 네, 일만이 시키는 그 로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국회에서 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할 때나 다른 일을 할 때는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일이 많았고요. 네. 같은 건물 안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니까 가야 될 때도 많고 네. 왜 이렇게 체육대회도 많고 노인잔치도 많고 인사도 해야죠. 그런 것도 많은데다가 네. 의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정치인으로 살아가야 되냐는 고민들을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전에는 명확했던 것 같은데 와보니까 되게 다양한 의원들이 있고 여야에도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 예.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국회 와서 보니까 허은하 의원님도 방송에서 자주 보고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고민해야죠.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김한길 국회의원들은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라도. 김한규 의원 최근의 고민은 뭡니까? 최근의 고민이요? 네, 민주당 고민이 좀 크죠? 민주당 고민이 크지요. 네.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거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네. 개인적으로는 결국 야당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결국 51%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저희가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장기적으로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 동료들이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당의 외연을 넓히는 일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본적인 것들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나 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모자라고 외교에서는 굴욕적이다. 그리고 경제 민생 못 챙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준비되지 못했던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한테 일단 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 그분과 정부 여당에게 지금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능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췄는지 모르겠고요. 돈봉투 사건이 있습니다. 코인 논란까지.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반성하고 있죠. 네.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당에서도 내고 있고 또 최근에 김남국 의원 이제 코인 투자 관련된 건도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아픈 문제니까. 네. 근데 민주당은요, 왜 이렇게 당원 당규를 자주 바꿉니까? 공천룰 또 개정했습니까?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총선은 네. 4년마다 한 번씩 특별 당규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요번에 바꾼 거는 내년 총선을 위해서. 네, 총선 룰이 항상 특별 규정으로 부칙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거는 4년 전에 있었던 걸 바꾼 겁니다. 4년 전에 있던 걸 이번에 네. 바꾼 겁니까? 네.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살리기 법안 아니냐, 1심 유죄도 출마 가능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조항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 못합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당에서는 오히려 기소가 되지 않고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지 않아도 수사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판 단계별로 기준을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공천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포괄 규정을 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 아직 1심에서 유죄받지 않았으니까 공천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어서 그거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 네, 우선은 야당으로 들어오신 것은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당이 되면은 좀 정책에 집중할 줄 알았는데 역시 투쟁을 하고 있어서 네. 여야 그 숫자가 좀 비슷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자, 많이 드는데 네.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니까 지금 정부의 책임은 지금 국민의힘한테 있어요. 그럼요. 지금 이번에 이 대통령이 1년 자화자찬으로 끝냈는데 외교 안보에서 성과 냈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은 자존심 상해합니까? 국민들은 자존심 상해하는데 잘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민생, 경제 어느 하나 지표가 나은 게 없어요. 부동산 뭔지 뭐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영호 의원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만 보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국민의힘은? 네, 와서 혼날만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너무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자화자찬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칭찬하는 건 진짜 칭찬이 아니죠. 네. 국민께서 잘한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투쟁이 국민과의 투쟁이 되지 않고 네. 진짜 민생을 위해서 좀 정책적인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네. 비윤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운의 주인공 허은하. 네. 예. 두 분들 김한규, 허은하, 김한규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민주당 1년 뭐 했냐, 지금 국민의힘 1년 뭐 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만 제 국민의 입장으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저는 허은하 의원님께 그런데 네. 한 가지 불만이 있는 게 네. 지금의 문제는 허은하 의원님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허은하 의원님 같은 분들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를 했거든요. 예, 분명히. 그렇죠. 예. 국민들한테 인정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안 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뭐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써서 징계 1년을 자격정지 1년을 받으셨는데 그거는 지금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도 본인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허은하 의원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정부 아닌가. 여당 책임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 비판을 하는 네. 겁니다. 우리 당이 잘 되길, 대통령께서 제발 잘해 주시길 하는 마음에서 네. 국민들의 기대치가 이만큼이었고 원하는 바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걸 또 내부 총질이라고 해가지고 좀 힘듭니다만 네.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이상 혼나지 않게 네. 제대로 쓴소리 네. 하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김한규 의원한테 이제 던지셔도 돼요. 잘해야. 사실은 칭찬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또 네. 돌려가기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김한규 의원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직 전후 사정 잘 모르셔가지고 아직 순수한 정말 괜찮은 의원인 것으로 아직까진 보입니다. 이 분위기는 뭐지? 아니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전후 사정 잘 모른다. 이 얘기잖아요. 알고 있어요. 네. 자, 김한규 의원한테는 이것부터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코인 얘기 물어봐야겠는데요. 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사건, 이 사건이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을지,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조사팀에서도 첫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 분위기 어땠어요? 공식적으로는 네. 뭐 이제 회의를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논의한지 이거는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게 목격됐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조사팀에 참여한 걸로는 뭐 저도 말씀드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넘겨 짚었는데 맞네요. 네. 뭐 그것까진 맞을 것 같고. 예. 1차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사안을 보고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될까 정도의 논의를 시작을 했고 네. 조속히 확인을 해야 된다. 하지만 조속히 하려고 하다가 성급한 발표로 또 나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큰 원칙은 세웠고요. 네. 수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게 나중에 부실 조사라고 또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으면 저희 조사 팀원들이 또 개인적인 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같이 나눴습니다. 너무 깔끔한 준비된 답변인 것 같은데 허은하 의원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늪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진짜로 빨리 이제 꺼내려고 그러면 더 사람이 막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난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래도 김한규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빠르게 진상조사 하기로 했으니까 네. 명확한 뿌리까지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튼 김남국 의원의 그 문제 때문에 그 권력욕이었던 돈봉투 문제가 지금 덮여버려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정당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시니까 빨리 좀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국회의원도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차갑습니다. 특별히 좀 민주당 이거 위선적이다. 이거 엄중히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하는 게 단순히 현행법 위반 여부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국민들이 비판하는 부분까지도 다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이야 뭐 당의 지도부에서 또 전문적인 분들이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관계는 일단 빼놓지 말고 다 확인을 하자. 나중에
제대로 확인 못 해갖고 그런 거다. 국민들이 또 추가적인 사실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그때 가서 이 부분은 얘기를 못했을 뿐이지 실제로 숨기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네. 저도 국회의원이 뭐 인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욕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지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불편하게 조사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정치적으로 넘어가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네. 본다면 일단 법적으로 등록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국민들한테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는 점을 알려서 국민들이 재산 증식 상황의 과정의 적정성 또는 이해 충돌 여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드렸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이제 의정 활동에 영향은 없었겠느냐. 가상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많아서 어떤 정신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국민들이 혹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 같은 걸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혹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들 입장 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법적 책임은 둘째치고 이 김남국 의원은 이제 정치를 떠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국회의원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갈 수도 있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봉사하러 온 것이고요. 국익을 위해서 애쓰라고 우리 선서도 했었습니다. 돈을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빨리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청년 관점하고 국민 관점 얘기 좀 해준다면 네.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10억이라는 걸 버는 것도 힘든데 지금 10억 이상은 벌었다라는 게 언론상으로는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 국회의원 되게 바쁘다 생각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쁜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 주식도 아니고 지금 한 겁니까? 가상화폐. 코인 가상화폐 그건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염치 없는 이중성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이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부분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점은 동의를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가족들도 있고 개인도 삶이 있는 건데 그거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정도의 얘기지.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개인의 자산 증식을 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는 저도 전혀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김남국 의원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언론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인이 아주 명확하게 다 모든 거를 공개하기에는 사실 코인 자료는 투자 자료들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의정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다? 과연 그게 사실인지는 나중에 확인이 될 텐데 네. 그거는 좀 성급하게 일반적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예단하는 거라 저희는 하여튼 국민들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동료긴 하지만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지켜봐야긴 하는데 국민들의 시선이 정말 차갑습니다. 이 부분도 좀 명심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특별히 말입니다. 자,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 징계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 없을까요? 당장 홍준표 시장 또 이게 또 설화를 이어가던데요.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본인이 시장으로서 네. 외교를 하신 것 같아요. 국내 외교. 그렇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출범 1년 지났으니까 또 존재감 또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막 잘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정일체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지도부가 새로운 보궐 최고위원을 뽑기 전에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일단 징계를 받아서 최고위원직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서 갔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라 이거 매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의 생각인데요.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스템에서도 국민의힘에 만약에 다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렇게 당정일치 또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당의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사라질까요?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통령제 홍 문제점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많은 네.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제가 3년 있으면서 하고 있고요. 당정일체론 같은 경우는 이게 시스템화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더 잘해야 자신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시스템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전당대 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모두 다 낙하산 공천 없애고 경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대표께서 선언해 주시면은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덜 하겠죠. 이제는 모든 국민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다. 눈높이를 거기에 맞출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네. 희망이 있다. 아니면은 당대표가 심어주는 어떠한 공천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만 생각하고 또 그 위에 어떤 용산에서 내려주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까지 하게 되는 네. 이러한 불안 뭔가 어색한 아슬아슬한 이 시스템을 빨리 깨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낙하산 공천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징계건을 보더라도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게 징계 자격정지 1년 이상은 나와야 돼요. 또 오늘 아까 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두구이란 말 하나 했다고 1년 내 자격정지를 했는데 이번에 김재원 1년, 태영호 3개월 이것도 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태영호 의원만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혹시라도 1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되면 총선 출마를 못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사실 좀 그대로 다 폭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폭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시간을 주고 최고위원 사퇴를 하게 한 다음에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김기현 대표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허은하 의원님이 기대한 대로 김기현 대표님이 하시기에는 말씀하신 대통령제 또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강한 힘을 아직 갖고 있는 대통령제 때문에 아직은 힘들 것 같고 최고위원 보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 궁금합니다. 출마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윤리위 같은 경우는 독립기관으로서 바로 서야 된다. 그래야 존중받고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위원장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정말 너무 놀라웠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고 누구는 3개월을 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이 자체는 아주 큰 저는 실수라고 아주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정치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본격적으로 네, 답답하신가 봅니다. 여쭤보기 전에 조국 전 장관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한규? 저는 아마 강훈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강훈식 의원님 그냥 원론적인 얘기다. 누구나 뭐 원하면 공천 신청할 수 있다. 현행 뭐 규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정도로 얘기한 거고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뭐 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SNS에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이분들을 소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출마하는 건 본인 자유죠. 네. 예, 그리고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 하실 테고 어떠한 판단을 받게 되실지 궁금하고 그러나 염치가 있다면 안 나오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염치라고요? 저는 사실 이 국회의원이 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조국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 공정을 흔들어 놓는 걸 보면서 내 아이가 너무 걱정되고 우리 그 후배들이 걱정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 공정의 사다리를 무너뜨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런 부모를 갖지 않은 그 아이들은 그리고 왜 부모가 내가 조국처럼 되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할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가. 그리고 기존에 제가 586 운동권에게 되게 미안한 감정 있고 되게 존경하는 게 있었어요. 감사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탈을 벗긴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국 장관 덕분에 사실은 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인재 영입할 때도 영향을 좀 미쳤던 분이셔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나오시는 거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민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 전 장관에 대해 서은하 위원님처럼 생각하신 분도 있고 말씀하신 분도 당내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못한 것과고 별개로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적절한 수준의 제재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정치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보면 약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도 권력에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동생까지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구나. 여당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검찰 권력이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게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열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열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냐. 저는 조국 장관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전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당원들한테 가지는 상징성은 그래 우리가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구나. 최소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혁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생활 사나이 김한규도 검찰이 무섭다고요? 검찰이 무섭습니까? 지지자가 무섭습니까? 사실은 지지자가 더 무섭죠. 네. 당장 지지자의 동의를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당의 공천을 받아서 그 당의 대리인으로서 출마할 자격이 없는 거니까 다만 그 지지자들한테도 제가 생각이 다를 땐 제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래야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지지자들이 시키니까 이걸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제 존재 가치를 보여주려면 가끔은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겠죠. 네. 저도 김한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검찰 개혁을 정말 하고 싶은 그러한 소명 의식이 있으셨다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가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민주당을 내로남불 정당으로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 송구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는 자주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런 미안함이 아니죠. 네. 본인이 그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고 저도 예전에 사실 좋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큰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입니다. 네. 자, 앞으로 4년. 자, 앞으로 1년 김한규는 어떤 일에 집중하실 겁니까? 저는 정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분배도 중요하고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네.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잘 원칙을 지키고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치금융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 대통령이 자유를 본인이 철학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힘으로 물가 인상이 두렵다고 해서 가격을 힘으로 눌러서 올리지 못하게 하고 금융지주 회사의 인선에 관여하고 KT 회사 인선에 관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막을까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는 거를 저도 지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는데요. 그게 윤석열 정부가 야당하고 협의를 안 하는 이유입니다. 시행령 통치도 가능하고 야당이 협의를 안 해서 법안 통과 지금 본인들이 제출한 법안의 30%밖에 통과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시면 별로 걱정이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말하던 공정한 그런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준수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하나 바람이 있다면 무엇보다 좀 소통을 국민들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듣다 왔다.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본인의 정견,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하는 게 좋은데 그건 충분히 저희가 일방적으로 들으니까 좀 다른 사람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허은하의 앞으로 1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쫄지 않는 정치하겠다, 당당한 정치하겠다라는 거고 제 방 들어갈 때 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자유, 공정, 혁신입니다. 저는 4년 동안 그거 지켜나가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했던 자유, 공정에 한 표를 던진 거였거든요. 자유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공정이라는 건 전 사다리, 예측 가능한 사다리 만들어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언제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 해보고 싶고요. 그 혁신 개혁 보수로서 열심히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비판해가며 쓴소리해 나가는 그런 의원 되겠습니다. 저렇게 멋있는 얘기 하니까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요. 그냥 최근에 목표가 생겼는데 정의롭고 유능한 진보가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은 그렇다 쳐도 국회는 계속 국회는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면 민생 법안만 질식당하는 것 같아요. 네. 가끔 법안에 30%밖에 통과 못했다고 했는데 30% 어떤 법안인지 보면요, 부동산세 깎아주고 기업 세금 깎아주고 부자 감세 그리고 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야가 그건 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서민 관련된 법안은 잠자는 게 많잖아요.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제 그죠? 법안들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민생 법안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킨 게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여야 모두 반성하고 그 국회법대로 행동하면은 이런 일 없거든요. 네. 근데 왜 이 국회 안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왜 법대로 안 하는 건가요? 그거 좀 지적 좀 해주십시오. 페널티가 없어서 저도 비슷하게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는데 원래 법안 소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번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법안 소위가 제일 법안 처리를 위해서 중요한데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거의 1년이 되겠는데 저희 정무위는 10번도 안 했습니다. 저 이거 신고합니다.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여야 협의가 안 되는데요. 예. 여당 간사님이 급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급하지 않으세요. 야당도 그래요. 그래서 서로 탓하지 말고 그냥 우리라도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니 국민들은 답답해 죽겠는데 서민들은 지금 팍팍해 죽겠는데 죄송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태평한지. 아니 여야 일 많습니다. 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힘 있는 사람이고 서열 1위고 야당 대표랑은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만나서 정말 앞으로 4년 잘하고 싶으면 야당의 협조 얻어내야죠.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만나고 불합리한 이유잖아요. 오죽하면 여당 정치인들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웃고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니 본인이 목마르면 우물을 파야죠. 그냥 야당이 협조 안 한다고 이렇게 4년 더 지나고 나서 야당 때문에 잘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끝낼 거예요. 목이 안 말라요. 맥주 마시면 된다고 하는 분이시고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야 협치 정치 복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이제 원내대표들이 새로 생겼으니까 네. 새로운 원내대표들이 여야 협치하는 데 좀 힘을 썼으면 좋겠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공천이 문제입니다. 그 공천에 대해서 제발 투명하게 하자. 상향식 공천, 낙하산 공천 없이 경선한다 하면 모두 다 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줄 서야 되는 게 기득권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국민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공천 앞두고 있으니까 또 거꾸로 갈 가능성이 좀 커요. 두 분들은 제대로 가는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그렇게요. 네. 두 분들은 좀
국민 편에서 국익 편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많이 열심히 반성하고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통일로 경찰청 앞